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법원 존폐 위기. 아니, 대법원뿐만이 아니죠. 1심 판결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존폐 위기입니다. 이거 그냥 우습게 받아들인다면 우습게 받아들여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습게 받아들일 사안인지는 앞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 하느냐를 느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어서 말하자면, 법무법인 김현장 변호사가 6명이 선임되었지만 그들이 준비서면이라고 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참 유치해요. 유치하다고 말씀드렸죠. 증거도 없고 증거 제시도 없고 그냥 얼렁뚱땅 이래저래 해서 회사는 그 취업 규칙을 변경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금 답변서, 준비서에, 그쪽에선 답변서고 저는 준비서면, 그렇죠. 그 피고 측에서는 답변서로 제출했고, 물론 준비서면이라고 해서 제출했더라고요. 사실은 그쪽에서는 답변서라고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만 봐도 좀 한심하잖아요. 법무법인 김현장. 이쪽에서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피고는 답변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준비서면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면 또 법무법인 김현장, 쉽게 말해서 피고 측에서 주장이 옳은 것이냐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 될 것 같아서, 저 경찰관 출신인데 똑똑하거나 잘난 거 아니지만 오로지 의지, 정의감 하나로 여러 개 소송을 홀로 해 오면서 소송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고 측에서 이러저러하니 증거도 제출도 못하고 제시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했죠. 이건 지나고 보니 다 형식적인 행위더라고요. 이미 내용을 보면 다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1심 판결 참 훌륭해요. 대단해요. 야, 서울대 법대, 연고대 법대, 어디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보고 사법연수원에서 법공부 더 하고 판사 되고 이런 사람들, 야, 이거 원고 패소, 쉽게 말해서 제가 제기한 소송 패소시켰어요. 자, 이제부터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무법인 김현장 변호사가 그것도 검찰 출신 변호사 서씨, 두 서씨가 검사를 면담을 했고, 그러면 재판 들어갔을 때는 또 판사 출신 법무법인 김현장 판사 출신 누군가가 또 접촉을 했지 않을까요? 안 했는데 그 판사가 참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내용을 모르고 피고 파렴치한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런 기업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근로자의 임금 체불, 임금 착취,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기업의 손을 아무런 이익도 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제기한 그 임금체불 사건은 임금 피크제 적용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수개가 있고, 더 나아가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 불법,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는 동일한 사안입니다. 동일한 사건. 취업규칙 변경 전에 주지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변경 전에 집단회의를 한 사실이 없다. 취업규칙 변경 전에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뿐만 아니라 대법원 여러 개의 판결이 있는 사안인데도 1심 법원 판사, 알고 보니까 원주 지원 재판장이더라고요. 재판장.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 없다면, 쉽게 말해서 뭐 생기는 게 없다면 원고 패소 판결을 했겠느냐 이 얘기죠. 피고 H 모 보험회사에서 법무법인 변호사 김현장 정식 소송 사건이 이전에 근로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서땡땡 두 서씨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검사를 접촉하게 한 사람들인데 판사는 접촉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 안 봐서 모르는데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피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회사 손을 들어주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인 저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화가 나는데, 화가 난다고 화만 내면 안 되잖아요. 화만 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항소했습니다. 항소하면서, 물론 이건 항소거리도 안 돼요. 항소까지 가서도 안 되는 사안인데 참 세상이 더럽고 모 같아서 이렇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 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러한 짓거리를 법원에서 용인해 준 사건이기 때문에 항소심을 간다는 자체가 웃긴 일인데, 어찌됐든 간에 항소심에 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할 때 항소 이유서에 이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법원에서 판사들이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다 무시하는 거다. 사장시키는 거다. 스스로 판사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다 사장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을 파기한다는 그 판결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김현장 변호사 6명에서 4명으로 축소해서 4명이 달라붙었습니다. 그건 별거 없어요. 걔네들이 제출한 거 유치해요.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해요. 재판은 증거인데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뭐냐.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1차 내사주의 공문서와 2차 내사 공문서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서 사실 1심 재판 때 근로감독관이 뭐라고 작성했느냐를 알아야 하겠기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요식적으로 노동청에다가 원주지청 노동청에다가 문서 제출 명령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지청에서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법원에서 판사가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노동청의 그 원주지청에서 이행을 안 하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도 안 했어요. 참 다 안 하고 싶겠죠. 이게 재판장이 그거 받아보고 싶지 않았겠죠. 받아보면 당연히 회사가 잘못한 거는 뻔한 건데 물론 그거 안 받아봐도 제가 제출한 소장과 소장에 첨부한 증거 서류로만이라도 당연히 회사가 법을 어긴 것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인데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그 내사주의 건의 내사주의 공문서를 보면 당연히 회사가 법을 어겼다는 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요식적으로 문서 제출 명령을 하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는데도 다시 문서 제출 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먹이거나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죠. 다행히 물론 결과는 항소 기각이지만 다행히 문서 제출 명령에 집행을 해서 노동청 원주지청에서 내사 종결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내사 지휘 건의서 1차 건의서 2차 건의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건데 이게 중간에 법무부의 김 회장이 끼면서 2차 내사 지휘 건의라는 그 황당한 쉽게 말해서 자기 부정, 자기 모순 원래의 그 기본적인 어떤 증거는 똑같은데 처음에는 유죄로 했다가 두 번째는 무죄래요. 그런데 변한 게 없어. 무죄로 하려면 그 무죄가 되는 근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거는 그대로예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밥을 하는데 쌀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밥을 하면 쌀밥이 되잖아요. 그럼 쌀밥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쌀 가지고 밥을 했는데 콩밥이 되거나 보리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쌀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로감독관이. 근데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쌀을 가지고 밥을 했는데 보리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허위잖아요. 쌀이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도 쌀밥이라고 해놓고 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보리밥이라고 했으니 허위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이렇게 허위 공문서를 만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아니 뭐가 생기니까 뭘 주니까 뭘 준다고 하니까 뭘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쉽게 말해서 1차 내사 공문서를 작성할 때 1차 내사 공문서 지휘자는 빼겠습니다. 원래는 공문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내사 공문서를 만들 때 그 주 재료는 쌀이었어요. 그 쌀은 뭐냐? 취업 규칙 변경 전에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취업 규칙 변경 전에 집단 회의를 한 사실이 없다.
취업규칙 변경 전에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주재료입니다. 그런데 2차 공문서에 그 주재료는 변함이 없어요. 그 주재료가 변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주재료, 쌀, 취업규칙 변경 전에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 취업규칙 변경 전에 집단회의를 한 사실이 없다. 취업규칙 변경 전에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실이 변함이 없는데 무죄라는 거예요. 유죄라고 했다가. 이거 허위잖아요. 허위 공문서. 그런 내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김현장에서 다시 거의 마지막 항소심 마지막 쉽게 말해서 항소심 재판 있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그 내사주의 공문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2차, 1차는 제가 제출을 했어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저는 그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 그 등사,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첫 번째 공문서, 두 번째 공문서를 다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1차 공문서만 첨부해서 제출했고 2차 공문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 생각을 하고 다 뜻이 있어서. 그런데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항소심 재판이 있기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2차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2차 공문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 기록 과정을 보면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문서 열람, 복사, 등사 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요.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 문서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데 2차 공문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공문서 어떻게 법무법인 김현장에 들어갔을까요? 참 세상 아이러니합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는 항소 기각이에요. 항소 기각하게 되면 대법원 재판장들의 그동안에 판결했던 판결을 모두 사장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분명히 수없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항소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좀 실망이 아니라 많이 실망이죠.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체제, 검찰, 판사, 법원, 검사, 근로감독관, 대기업,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근데 굳이 화낼 거 뭐 있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항소였습니다. 항소장에 제가 이렇게 적었죠. 이거 원심 판결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체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도전이고 도전이고 반란이다. 대법관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자극하려고요. 자극이라는 표현이 참 우스워요. 그들이 자극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의문이니까. 참 팔은 안으로 굽는다. 똥은 똥끼리 맨다. 예? 예? 원심 판결 판사가 이거 안 받아 처먹고 안 드시고 그렇게 할 리가 무하고 항소심 재판부
아유, 그래서 상고심 때 이건 사법 도전이고 사법 반란이다 라는 내용으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 이유서는 추후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물론 간략하게 항소 이유는 작성을 했죠. 항소장에. 그리고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항소 이유서를 별도로 작성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항고 기각으로 결정된다면 뭐 제가 대한민국 법원을 믿을 이유도 없는 거고 의지할 이유도 없는 거고 희망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당연히 원고 승 판결을 해야 될 사안인데 1심 판결 원고 패소, 2심 판결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된다면, 아니 대법원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냥 대법원 단독 그 판결도 아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뭡니까? 저 잘 모르는데 대법원 판사 모두가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그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재판해가지고 결정내는 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아닙니까? 이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 있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따라야 되는데 하물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걸 모두 무시, 묵살, 묵인, 회피하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 파렴치한 기업을 위해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한 기업을 위한 H모 보험회사를 위해서 대법원에서 이거 기각한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자기들이 한 대법관들이 한 판결을 다 쓰레기로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만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원심 판결 판사, 항소심 판결 판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더 이상 법원에 쉽게 말해서 판사한테 뭘 기대하고 뭘 희망을 갖고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유튜브를 내보내고 나서 상고심 기각된다면 요거 기업들한테 요 사례를, 요 판례 사례를,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던 판례 사례를 대한민국 모든 기업에게 전파할 거예요. 뭐라고 전파할 거냐? 너네들 근로자들 상대로 취업규칙 너네들 입맛대로 변경하고 너네들 마음대로 임금 삭감하고 착취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먹어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근로감독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노동청과 대한민국 1심 법원, 항소심 법원, 대법원 법관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여기 또 누가 있네. 검사. 대한민국 검사, 대한민국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대한민국 1심 법원 재판장, 대한민국 항소심 법원 부장판사, 대한민국 대법원의 부장판사인지 대법원의 그렇지, 대법원의 부장판사가 대법관. 이 모든 사람들이 회사, 너네들 기업인들이 근로자를 상대로 취업규칙 마음대로 변경하고 임금 안 줘도
죄가 안 된다고 이렇게 판결했으니까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마음대로 임금 착취해라 라고 전파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한 개도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저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제가 궁금하고 답답하고 해서 전화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근로감독관이 탁 터놓고 말해서 근로감독관님이 조사한 내용으로 심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저희는 이라는 것은 혼자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원주지청의 근로감독관 팀장인데 팀원들 또는 개과장하고 상의를 했겠죠. 저희는 회사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라고 시작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죠. 감독관님, 변화된 게 있습니까? 변화된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로감독관은.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 김현장 변호사가 개입된 거죠. 나라를 망치는 것은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하고 썩은 냄새 풀풀 나는 공무원, 즉 근로감독관, 검사, 판사, 검찰 출신 변호사 이러한 자들 때문에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는 것을 저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항고심 기각 판결이 나면 1심 법원의 판사 사법 요즘에 요즘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법 왜곡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이거 형사 고발합니다. 이미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직무유기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접수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인생 짓밟히면서 살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검사, 근로감독관, 대기업, 판사 이런 인간들이 자기들이 마치 무슨 하늘인 양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들을 농락합니다. 대법원 존폐위기 이것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항고심 기각이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국민 앞에서 명확히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가 아닌 너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의 보호 속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